아까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유화. 유화. 아, 펜 펜 얘기도 하고 연필 얘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제일 문제점. 내가 거창하게 우리나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학원들이, 나도 학원을 했었지만은 내가 학원 할 때 참 그게 주위에서 이상해 왔어. 내가 유화를 가르치고 옥탄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했던 일이고, 과거에는 내 선배들이 전부 그렇게 그림을 배웠고, 어린 나이 때 미술 좋아하는 애들은 전부 유화를 배웠거든. 예전에는 나는 그렇게 못 배웠지만, 근데 그걸 난 되게 동경했어.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은 최고 내가 기억나는 선생님 이름이 이승조라는 선생님이야. 이승조. 유명한 서양 화가인데 돌아가셨지. 네? 교수까지 하시고 중앙대 교수도 하시고 홍대에도 나오시셨는데, 뭐 인간적으로 어떤 분인지는 뭐 내가 그렇게 많이 알진 않아도 내가 입시할 때 그분을 뵀었어. 근데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의 그 아주 직속 선배셔가지고 그분이 오시면은 늘 인사하고 이렇게 이런 거를 알고 있었지.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풍토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고1 때인가 국전에 입선했어. 과거에는 학생들이 유화를 잘했기 때문에, 일찍 그림을 시작했기 때문에 자기 나이를 속여서 그때는 뭐 행정적으로 이렇게 막 갇혀 있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나이를 속여서 서류를 내면은 그림을 그 날짜에 갖다 내면은 모르고 그냥 심사를 해가지고 한마디로 입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록을 세웠다는데 누구 형은 중3 때 국전에 입선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학생 때부터 막 유명한 거야. 그림 잘 그리면 막 장안에 막 유명한 그런 소문이 나고. 옛날엔 다 학교마다 미전을 했었다고. 지금은 미전을 안 하잖아. 음악회도 안 하고 합창대회도 안 하고. 완전히 지금 줄 맞춰서 이게 왜 그룹 댄스 같은 거는 하는지 몰라도 연예인들이 이제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정말 그 동요도 많이 불렀고 합창대회 늘 했었고, 특히 이제 문화계단 시를 쓰고 시낭송하고, 또 미전에서 주위 학교 와서 그 미전을 관람하고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과거보다 공부 훨씬 잘하지도 않는데도 입시해야지 공부해야지 뭐 이런 효장 선생님도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저기 웬만한 과목 예체능 과목 줄여버리고 다 국영수 매달리고, 그거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지. 우리 때는 그걸 굉장히 격려하고 많이 했는데, 물론 이제 그 일제 강점기에 그 교육이 우리나라에 침투해가지고 안 좋은 점도 많이 있었어. 난 학생 때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교모 쓰고 교복을 입고 학교 다니면서 선배를 만나면은 거수경례를 했어. 복도에서도 경례해야 돼. 뭐 군대도 아니고 잘못된 거였지. 근데 좋은 것도 있었다는 얘기야. 그게 우리는 일본을 많이 욕하지만 사실 일본은 우리보다는 이제 문화적으로는 상당히 좀 선진적인 점을 많이 갖고 있어. 그래서 미술, 음악 이런 데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넓은 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나라는 너무 올인, 한 가지만 하는 다양성이 없어. 뭐가 대세가 아니다 이건 절대 하지 않는 거야. 뭐가 돈이 된다 무조건 하고. 참 물질에 아직 그게 빠져 있는데, 왜 일본 영화 보니까 왜 막 포탄이 막 떨어지고 그러는데 또 자기 그렸던 그 그림을 자기 목숨을 걸고 그걸 막 챙겨서 화실에서 막 그런 그 엄청난 그런 어떤 예술혼을 막 얘기하는 그런 영화들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돈 안 되는 거는 손 안 대잖아. 이제 당장 돈 되는 것만 생각하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여러 가지 체계라든가 커리큘럼이지, 그 내에 좋은 여러분들한테 미술 소양에 있어서 아주 도움이 되는 걸 해줘야 되는데, 당장 인기를 끌고 그럴듯해 보이는 마케팅으로 학원에 많은 학생들이 오도록 유도하는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위해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미술을 재미없어 하고, 또
한 1년만 배우면 다시는 하기 싫어하고 이런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아니 미술은 노는 건데 왜 하기 싫어? 그냥 잘 재미나게 놀면 얼마든지 실증 안 내고 할 수 있는 건데 각박하게 만드니까 맨날 가면 선 연습시키고 아니 긋지도 않는 미술을 하는데 왜 선을 왜 긋는지 나는 알다가도 모르겠어. 선을 왜 긋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선이라고 하는 거는 연필, 펜 이런 재료를 쓸 때 그 재료의 특질상 써야 되는 그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때 하는 것이지 그거를 숙달을 해버리면은 붓을 들면 뭐야 붓은 선을 긋는 게 아니거든. 찍어 바르는 거거든. 그러면 손에 선을 긋는 거로 매진하다 보면은 손이 망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선 연습이라는 건 절대 하면 안 돼. 여러분들 음악을 하지만은 기타를 친다 해서 매일 스트럼을 한다고 해서 손 흔드는 연습을 하루에 수천 번씩 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음악이 아니지. 그냥 운동이지. 선 긋는 거 앞으로 절대 하지 않으니까 재미없는 거는 무조건 안 돼.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을 해서 재미없고 힘들다. 그러면 항상 얘기해. 내가 딱 거기까지. 그리고 길게 수업을 하면 재미가 너무 없어요. 지겹고. 그러니까 즐거울 때까지만 하면 돼. 그게 항상 일정하진 않지만 대개가 한 20분? 한 30분? 요 정도 텀을 끊어가지고 이렇게 쉬었다 하고 쉬었다 하고 그래서 전체 한 3시간 이상 미술 교육이 되기가 좀 어려워. 나도 그림 그릴 때 넘기지 않고 충분한 휴식을 갖는다고. 왜냐면 집중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시작을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해주고 있는데 내가 지침을 오늘 확실하게 내려줄 거야. 자, 내가 처음 설명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어려서 배운 게 있다면 선 연습을 했을 거야. 선 연습이라는 건 미술이 없어. 나는 시킨데 붓 연습을 시키고 싶어. 어차피 미술대학에 가서 그림을 전공한다 그러면 붓을 만져야 되고 연필이라는 재료는 내가 나온 학교에서는 1초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되고 톤을 연습하는. 선을 정말 이 목탄이라는 재료를 지금 들고 있는데 목탄 이거는 정말 붓처럼 쓰는 재료거든. 이 연필을 한 학생한테 이 목탄을 쥐어주면 전부 다 이거 이렇게 긋고 있어요. 그게 물론 이런 선을 그으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선을 긋는 재료가 아니라 붓처럼 톤을 내는 재료야. 그럼 어떻게 할까? 때로는 이렇게 그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칠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관념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할 거라는 상상을 하지 못해. 이걸 왜 못해? 이렇게 옆으로 잡아서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야. 이걸 왜 못해? 연필한 사람의 최고의 맹점이 뭐냐면 진한색이라는 거는 여러 번 겹쳐서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 여기 한번 그런 얘기 들어보지. 여러 번 선을 겹쳐가지고 진해진다. 아니야. 연필할 때도 여러분들은 나중에 연필도 내가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연필도 진한 데가 나오면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진하게 칠하는 거야. 그리고 그 위에 또 선을 긋는 거야. 물론 이렇게까지 진하게 하지 않게 목탄이니까 그렇게 안 되는데 연필은 진하게 해도 아주 진해지질 않아. 그 위에다가 이렇게 그으면 또 올라가. 그래서 한 번에 진하게 만드는 것이지 계속 연한 선을 깔아놓으면 나중에 미끄러져요. 안 올라가. 달력종이 뒤에다 그리는 것처럼 안 올라가. 그건 뭐야? 재료를 잘 모르는 사람이야. 자, 그럼 오늘은 제일 소묘에서 기초 재료 이건 대학에 가도 목탄을 반드시 해야 되고 세계적으로 소묘 전시를 한다면 목탄을 한 거야. 연필하는 사람 없어. 절대 없어. 목탄을 공부하는데 이거의 좋은 점은 역시 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목탄재를 하지 않고 펜트재를 했기 때문에 막 좀 약간 쏟아지는데 어쨌든 아주 연한 색도 낼 수 있고 전자는 진한 색도 낼 수 있고 아주 이렇게 진해지는 거 이렇게 한 번에 그리는 거예요. 이걸 자꾸 이렇게 겹쳐서 하는 거 아니야. 연필을 머리에서 지워버려. 아주 잘못 시작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을 긋다라는 거는 형태를 배우기 위해서 선을 긋는 거예요. 형태. 근데 이 형태를 너무 치중하다 보면은 결국엔 뭐야? 형태 베끼기가 되는 거야. 형태 베끼기. 베끼기를 잘하는 사람은 선생님들이 잘한다. 재주가 많다.
절대 이렇게 가면은 그 자기 재주에 망가지는 사람이에요. 이 베끼기를 절대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시작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제 이해됐을 때 베끼기를 공부한다 이런 얘기야. 이거는 뺄 수는 없는 거야. 하지만은 이해가 충분히 자기 소양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을 때 베끼기 공부하면 베끼기가 또 재밌어. 근데 이거는 현재로서 여러분들이 절대 하면 안 돼요. 형태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첫 번째가 배우는 것이 형태를 빼고 또 비슷한 얘기지만 구도 이걸 배우는 거예요. 구도. 이건 지긋지긋 앞으로 들어야 되는 내용인데 이게 어려워. 음악 하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이렇게 설명할게. 음악에서 멜로디를 배우는 게 아니라 지금 전법으로 배우는 거는 곡을 배우는 거야. 곡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 64마디냐? 몇 마디냐? 템포는 어떻게? 또 내지는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졌느냐? 뭐 4분의 3박자냐? 4분의 4박자냐? 8분의 6박자냐? 뭐 이런 것들이 이 구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야. 시작하니까 미래 노래 막 이렇게 개명을 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곡을 이해해야 돼. 곡을 음악에서 여러분들 다 알지만 곡 자체 전체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히어링이 되잖아. 히어링. 듣기가 안 되는 사람은 음악 못해. 근데 시작하니까 손가락 연습하고 선긋기 하고 있어. 개명하고 있어. 도레미 미레 도레미 미 도솔 미솔 도솔 미솔. 그게 뭐야? 형태야. 바이엘 체르니. 그것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절대로 개명부터 배우면 안 돼. 듣기부터 배워. 곡을 이해하는 거. 전체가 어떻게 시작해서 룰루랄라 룰루랄라 짜잔 하고 끝나는 전체의 곡을 자기가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노래 좋은데요? 라고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게 뭐야? 느끼기. 듣고 느끼기. 자, 그러면 음악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림에서는 듣기 아니잖아. 눈 뭐야? 보기야 보기. 관찰이야 관찰. 이 관찰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시작 선연습 완전히 바보 되는 거야. 보지도 않고 뭘 연습을 해. 볼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야? 느끼기 똑같아. 보고 느껴야 돼. 그러니까 어린 나이 때 좋은 명화 같은 거를 보고 감동을 받고 이런 거 엄청 중요해. 평생 가는 거야. 난 어렸을 때 막 멋있는 알프스 같은 거 그림 막 이런 거 약간 좀 유치한 그림이랬고 어렸을 때 뭐 알았나? 그 달력에 탁 나오면 그 미국 상화가들 커머셜 아트라고 그러거든. 그 페인팅하는 거 보면은 막 울렁울렁 눈이 내린 것 같아. 그렇게 보는 게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야 마음에 담기는 거야. 내가 동기를 받는 거야. 나도 저렇게 그리고 싶다. 내가 저런 연주를 하고 싶어. 그럼 곡을 들어야 되는 거야. 피아노 연주 쇼팽이 탁 치는데 어떻게 음이 저렇게 나오지? 라고 마음이 움직여야 돼. 하트, 응? 하트. 이 하트가 예술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라고 나는 생각해. 이 마음이 움직이면 이게 동한다 그러나 그러면 거기에 뭔가가 싹이 나오면서 꽃이 핀다. 그 꽃을 핀다는 거는 이 누가 꽃을 피워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피워야 돼. 내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주입해서 그림이 좋아지질 않아요. 하지만 내가 어떤 그 싹이 피우도록 뭔가를 내가 분명히 촉진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내 역할은 여러분들이 가진 100 중에 한 30 정도는 할 것 같아. 70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70이라는 거를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해야지. 선생님 고생 30 해줬으니까 악착같이 70을 해야지. 처음 이렇게 그림은 절대 그려는 막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70이 되도록 그것마저도 내가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뚝딱 변해.
내가 그렸다. 이걸 내가 어떻게 했지? 난 분명히 그 순간을 만들어주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순간이 되면은 나한테 고마워하기보다 본인은 나한테 놀래. 그 이전에. 그래서 나는 천재인가 보다 하고 착각에 빠져요. 그게 되면 성공한 거야. 이 하트가 움직인 거야. 분명히 그게 일어나. 나는 어려서 이제 미친 듯이 그림을 좋아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약간 병적이었지만 그렇게까지 되긴 좀 어렵고 정말 나는 자폐아여서 그림밖에 안 그렸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그렇게 너무 무지막지하게 빠지는 것보다는 좀 사회적으로 좀 안정감을 가지고 빠져야 되겠지 할 거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아주 뭐랄까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하트를 움직여 보자고. 회화에 대한 그림 세계 회화라고 얘기하지. 바식의 경우 파인아트라. 파인아트.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배우는 거야. 나한테 파인아트. 순수 미술을 배우는 거야. 뭐 요즘 입시에서 뭐 서양화, 회화학과 뭐 이런 거 몰라. 나는 그렇게 학업을 마치고 또 학생들 가르쳤지만 또 대학도 많이 보내고 그랬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남는 거라고는 이거야. 순수 미술. 음악 같으면 뭐 순수 음악. 순수 음악 많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재즈, 블루스, 좋은 거 많잖아, 근데. 또 뭐야, 락, 그것도 순수 음악이야. 순수 음악. 격가지가 아니고 정통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배울 때는 정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락한 사람 노래 무조건 잘해. 근데 약간 격가지, 발라드는 약간 격가지야. 근데 발라드 한 사람들이 완벽하게 하느냐? 아니야, 너는 한쪽만 해. 그러니까 연필한 사람은 어느 한쪽만, 연필만 잘할 수 있어. 근데 이상하게도 이 파인아트에 해당하는 굵은 재료들, 유화, 목탄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잘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거는 뭐 하나의 기초를 잡아주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재료를 갖다 줘도 재밌어하고 바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내가 촉진의 교육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밝혀주는 거예요. 자, 아까 형으로 다시 돌아가서 형을 그리는데 그 형을 여러분들이 보이는 대로 여러분들 뭔가를 보면은 과연 선이 보일까? 선은 안 보여. 형체로 보이지. 형태가 아니라 형체로 보여. 좀 바깥에 풍경이 있는데, 응? 사실 바깥에 봐봐. 풍경이 있잖아. 저기 나무가 있으면 나무 가지가 이렇게 보이나? 나무 가지가 과연 이렇게 보이나?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잖아, 학원에서. 그 안에 색칠을 하라고 그래.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야. 절대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아니, 이 형태가 보여? 나는 안 보이는데. 형체로 보이잖아. 붓으로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까? 붓으로 그리면 나뭇가지가, 잔가지가 있어. 그러면 붓으로 굵은 가지 이렇게 굵게 그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야 가지가 되는 거야. 붓을 쓴 사람은 시작하면 이렇게 느낌을 그려. 이걸 느낌이라고, 느낌. 이 느낌은 봤기 때문에, 관찰을 했기 때문에 느낌을 갖게 되는 거야. 관찰하지 않고 사과 그리려 했더니 사과는 선으로 사과 형태 미리 외워놓은 거 표시해놓고 나중에 거기다 빨간색 칠하고 사람 그 꼭두각시게 돼. 자, 사과를 그리면 사과 얘기 나왔으니까 사과를 한번 그려볼까? 뒤집어가지고 사과를 보통 많이 그리는데 오늘 얘기하는 건 뭐 사과를 그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필에 대한 것, 느낌에 대한 거. 필이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너희도 음악이기 때문에 필로 얘기하는 게 제일 좋고. 자, 사과를 그리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사과를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과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할까? 이건 사과라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저게 사과려니 하는 관념의 세계로 간 거야. 관념으로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가면 안 돼. 내가 지금 보는 사과, 내가 지금 보고 그래야지 머리에 상상할 정도를 대가도 아닌데 맨날 외워서 그래. 절대 외우면 안 되고 관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게. 사과를 보고 그래야 돼. 난 많이 봤기 때문에 하도 관찰을 많이 해서 사과를 상상을 많이 해왔거든.
사과가 과연 아웃라인에서 요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사과는 이렇게도 생기고 이렇게도 생기고 저 뒤로 보이지 않는데도 생긴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 느낀다 그러잖아. 느낀다. 미리 관찰한 것을 느끼면서 앞뒤로 돌아가고 옆으로 튀어나오고 이런 감을 갖게 돼. 그게 뭐야? 그게 필링이야. 이게 필이라. 필이 사과를 보면서 거기에 자기 감정이 들어가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럼 아무 필이 없는 거야. 그럼 사과를 한번 내가 그려볼까? 이런 관념의 세계가 아니고 사과를 그려보되 강약을 줘서 약간 찡긋 짠 것처럼 쓱 가다가 약간 이렇게 풀룩 된 데도 있고 이렇게 될까? 어떤 데 꼭지가 뭐 이렇게 된 것 같기도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쓱 잡히다가 깨끗하게 돌아간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볼록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안에 뭔가가 주름이 져가지고 슬쩍 이렇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주름이 져서 꼭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나는 분명히 감정을 가지고 큰 거고 물론 나는 지금 이런 세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상상해서 이거 외운 거 한 거 아니야. 언제든지 다르게 그릴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렸어. 자, 이게 사과야, 이게 사과야. 그렇지. 그럼 이거 뭐 엄청 내가 잘 그렸나? 잘 그린 게 아니라 많이 느낀 사람이 그린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아. 응? 여러분들이 음악 잘하고 있어. 음악에서 계명을 자꾸 따라가면은 계명밖에 안 느껴져. 그건 관념이야. 그게 아니라 흐름으로 봐서 뭐라 그러지? 음악에서 리듬이라고 그러죠. 리듬. 필에서 너무 중요한 게 리듬감이야. 응? 그러니까 계명 좀 틀려도 리듬만 맞으면 비슷하게 들려. 그러니까 아까 내가 형태라고 안 그러고 형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사과 형태가 틀려도 필이 있게 다 그래서 약간 짱구가 약간 틀리게 그렸어. 하지만 내가 느낀 대로 이렇게 뿔뚝뿔뚝한 느낌을 이렇게 그리잖아. 그러면 깨끗하게 유리선으로 아니야 정말 이렇게 딱 그려서 디자인 만들어 놓은 것보다 이렇게 그린 그림이 훨씬 사과같이 보여. 기억시네 하자. 내가 좀 아니요. 어쨌든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 형태 베끼기를 절대 하지 않으니까 형체 그리기만 시킬 거야. 그래서 형태를 틀려도 난 뭐라 안 그래. 하지만 나중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이성도 갖춰야 되거든. 구도를 틀리는 날에는 내가 과감하게 지적할 거야. 구도는 쉽지 않아. 구도는 많이 배워야 되고 폼을 갖춰야 돼. 이거는 격식이야, 격식. 아주 정법이야. 구도를 배우지 않고 형태를 배웠다? 뭐야? 사상누각이야. 모래밭 위에다가 집 짓는 거야. 요즘 그림들 배우는 학생들이 전부 다 구도 안 배우고 형태부터 들어가. 그 뭐야? 그림은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이 그릴 정도로 발구멍이야. 정말 전문인들이 많지 않아. 전부예요. 가짜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정통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모나리자만 우리가 감동받고 그럴 필요가 없어. 모나리자 그리면 되지. 모나리자를 어떻게? 정법으로. 모나리자가 그린 대로. 호흡한 대로. 형태를 그리는 게 말고 모나리자랑 똑같아요. 이런 거 사진 찍듯이 그리는 게 아니라 모나리자랑 약간 형태는 다른 것 같은데 훨씬 더 모나리자 같이. 잘 그리면 그게 돼. 여러분들이 그 석고대생 해봤는지 모르지만 석고가 베끼는 아이들이 석고를 그대로 베끼더라고. 근데 석고는 중력 때문에 석고를 만들 때 찌그러지게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역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투사라든가 그 석고상에 여러 가지 그 상들이 있는데 그런
동세가 아주 심한 그런 석고상들은 그 중력이 더 많이 작용해서 얼굴이 이렇게 약간 주리양 같은 그래. 주리양이라는 석고는 이렇게 보면 약간 찌그러져 있어. 그거는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베끼는 학생들은 그걸 똑같이 베껴. 뭐야? 그림이 병들어 버리는 거야. 베끼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규정감이라는 리듬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사람을 보듯이 석고를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석고를 그냥 하나의 대상으로만 봐.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인체를 배워야 되는 거니까. 석고를 그리는 이유, 인체를 그리기 위함이야. 인체 안에는 자연이 다 들어가 있어. 전 삼라만상이 다 잡혀 있는 그게 인체야. 여러분들이 인체에 배우면 많이 어렵다는 걸 나중에 느끼게 될 거야. 근데 정말로 그걸 그리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형태가 아니라 베끼는 게 아니라 형체 그럴듯하게 그리는 걸 공부한다. 중요한 것은 구도, 이 격식을 맞춰. 이 구도의 내용은 오늘 내가 소개한다면 별거 아니야. 그림 안에 어떻게 넣느냐. 어떠한 크기와 면적으로 넣느냐. 이걸 뭐라 그러죠? 이런 관계를 미술적인 함수라고 얘기할까? 함수 내지는 어떤 그 좌표 이걸 공부해. 그래서 화폭에다가 내가 어떠한 위치에 닿느냐. 위치 위도 경도가 있겠지. 위도 경도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쉬운 말인데 그 위치를 알게 됩니다. 그거를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나눠서 넣는 게 아니라 형체로 넣는 거예요. 형체로. 그러면 예를 들면 사과가 이렇게 놓여 있어. 여러 개 사과 마크에 안 그려. 그러면 사과를 하나하나 그리면 뭐야? 망친 거야. 하나하나 그리지 않고 사과가 이렇게 막 쌓여 있어. 그러면 전체를 형체로 봐서 이렇게 한 번에 묶어서 보는 개념. 이걸 이제 덩어리라고 그래요. 이거는 회화적인 표현으로 이제 원어로 얘기하면 매스, M-A-S-S, 매스. 덩어리로 묶어서 생각하는 걸 공부하는. 이게 회화적 방정식이야. 그래서 형태를 베낀 사람은 이 함수에 들어갈 수가 없어. 구도를 공부를 못해. 그럼 뭐야? 망가지는 거야. 그림은 한 번에 시작하면 한 번에 그려야 되는 거야. 늦게 그린다? 베끼고 있는 거야. 석고대생 하는데 학생들 내가 예고 강의할 때 잘 못하는 학생들은 1시간, 거기도 뭐 예고해야 되니까 좀 웬만큼 그래도 1시간 10분, 20분 잡아. 잘 잡으려고 그러지. 형태를 완벽하게 잡으려고. 형태를 완벽하게 잡으면 망친 거야.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형태를 깨끗하게 빼면 뭐야? 베꼈다는 얘기지. 휠이 없어. 그렇게 되면 또 계명을 베끼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구도가 틀리지 않는 한, 좌표를 틀리지 않는 한 그 안에서 형체로서 큰 느낌으로 다가가는 거.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는데 오늘 이거를 내가 시험을 할 거거든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오늘 요 구도 공부하면서 요 형태 알고 형체에 대한 오늘 공부 요것만 해줘도 여러분들은 와 미술 생각과 여지껏 한 거랑 완전 180도 반대네 하고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렘브란트도 그렇고 루벤스도 대가들은 다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 방구. 그래서 화야가들이 했던 방식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알게 되면은 나중에 보면은 내가 얼마나 이게 비뚤어져 있느냐. 나는 그래도 이름 있는 대학을 나왔지만은 대학을 마칠 때까지도 이걸 벗어나지 못했었어. 왜? 교육을 잘못 받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런 바른 눈을 떴을 때에는 정말로 너무 이에 대해서 좌절하지는 않았지. 하면 되니까 어쨌든. 자 그러면 지금 30분 정도 됐을까? 내가 중요한 얘기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한번 뭔가를 그리는 연습을 할 텐데 지금 죄송합니다. 아니 저기. 그림을 한번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편안하게 오늘 하는 거는 그냥 그걸로 오리엔테이션을 맞출 테니까 편안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자 여기까지. 고맙습니다.